이게 다 추미애 장관 때문이다. 인물 없는 국민의 힘 때문이다. 다양한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당분간 정치권의 화두가 될 윤석열 현상 언제까지 이어질까요? 오늘의 국회 분위기 김민아 기자와 짚어봅니다. 여긴 부산 해운대구. 유성 간첩 기억하십니까? 서울시 간첩 조작 사건 기억하시죠? 국정원 직원들이 간첩이라는 누명을 씌우고 증거를 조작하고 부산 국제영화제 행사장이죠, 여기가. 검찰은 1심에서 모두 징역 7년을 구형했는데요. 결국 유성 씨는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고 간첩 누명을 벗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국정원과 검찰은 반성 후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오늘 국가가 유성 씨한테 피해를 배상해야 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유성 씨에게 직접 물어보겠습니다. 나비처럼 날아 벌처럼 쏜다. 여기는 주진우 라이브입니다. 오른쪽에 센텀 중학교입니다. 센텀 중학교. 오늘도 센텀 시티의 센텀 중학교는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마스크 잘 쓰고 계시죠? 밖에 나왔는데 와 상쾌해. 왠지 기분이 좋아. 그러면 마스크 안 쓰신 걸 수도 있어요. 꼭 쓰셔야 됩니다. 특히 내일부터는 더 신경 쓰셔야 됩니다. 마스크 안 쓰면 10만 원 과태료 낼 수 있습니다. 마스크 안 쓰면 10만 원 과태료. 기다리고 있을 때 그때 마스크 써야 됩니다. 음식 먹고 음료 마실 때는 잠시 벗고 그리고요 계산할 때도 써야 됩니다. 목욕탕 수영장에서는요 물 안에서는 벗고 물 바깥에서는 써야 된답니다. 그러면 목욕탕에 들어갈 때는 마스크를 들고 갔다가 나오면서 써야 되는 건지 그 나오면서 쓰지 않으면 거기에서 잡는 건지 이거 걱정이네요. 집회나 시 여기에서는 무조건 써야 되고요. 대중교통 이용하실 때는 꼭 써야 됩니다. 코스크 턱스크도 과태료 낼 수 있다는 거 아셔야 됩니다. 오늘 밤 0시부터 바로 단속이 되는데요. 주의하셔야 됩니다. 시범 케이스라는 게 있고요. 어떤 의미에서는 지금 몇 사람을 단속해 놓으면 이 단속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조금 딱지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마스크 잘 쓰셔야 됩니다.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 마스크 잘 쓰자고 마스크 삼행시 한번 가볼까요? 문학소녀, 문학소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디로? 샵 9730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이고요. 콩으로 보내시면 무료입니다. 그러면 주진우 라이브 시작하겠습니다. 매일 오후 5시 5분 주진우 라이브 주진우 진짜 중요한 뉴스만 쭉 뽑아냈습니다. 주 라이브가 뽑은 오늘의 뉴스 주스. 정상근 기자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백신 얘기가 나오고요. 네네. 있어서 그런지 조금 국민들이 코로나에 대해서 약간 느슨한 게 보입니다. 느껴집니다. 여기저기서 술 마시는 분들이 있고요. 거리두기 안 지키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코로나 확진자는 줄지 않고 있습니다. 너무 막힌다. 오늘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모두 143명입니다. 143명입니다. 네, 국내 발생 확진자는 128명으로 어제보다 더 늘었고요. 이 서울만 해도 52명이나 나왔습니다. 경기도도 34명, 충남에서 9명, 강원도 6명 등 확진자가 계속 발생하는 지역에서 추가 확진이 이어지고 있고요. 네. 그리고 한동안 확산세가 줄어들었던 광주, 전남에서도 14명의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예. 서울 용산구 국군복지단에서 14명의 확진자가 나왔고요. 이 동작구에 있는 한 카페에서도 누적 9명의 확진자가 나왔고요. 서울 강서구 보험사 관련 확진도 계속 이어지면서 누적 46명이 됐습니다. 전남 얘기하셨는데 네. 광주 전남에서 이번 주말에 대규모 집회한다고 해서 긴장하고 있습니다. 네, 이 내일 모레 오후 2시부터 이 광주시청, 상무평화공원, 5.18 기념공원 등 광주 도심 곳곳에서 이 광주 진보연대가 주관을 하고 민주노총 광주지역본부가 주최하는 광주 민중대회가 열립니다. 아이고 이 시기에 대규모 집회란요. 네, 이 전국에서 노동자, 농민 등 1,500여 명이 참석할 예정이라고 하는데 이용석 광주시장은 집회에서 확진자가 발생할 경우 주최 측의 모든 책임을 묻고 강력
민생의 성지, 민주주의의 성지 광주 잘 알겠는데요. 무슨 얘기를 하시려는 것도 알겠는데요. 코로나 시대지 않습니까? 그래서 각별히 좀 주의해 주십시오. 거리두기 하고 또 법을 어겨서는 안 됩니다. 네. 아, 차선이 뭐 이래. 네.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전태일 아, 이 여사한테 자식 이거 고구마 좀 매일 차선 주사했습니다. 음식을 안 지키나. 내일이 고인의 50주기 기일인데요.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이 고인의 동생인 이 전순옥 전 국회의원 등을 청와대로 초청해서 고인에게 국민훈장 무궁화장을 수여했습니다. 청와대는 전태일 열사 50주기를 맞아서 노동인권 개선 활동을 통해 국가사회 발전에 이바지한 고인의 공을 되새기고 또 정부의 노동 존중사회 실현 의지를 표하기 위한 것이다 라고 설명했습니다. 예. 문재인 대통령은 추서식에서 이 가족을 잃은 슬픔을 딛고 이 노동자 권익 보호를 위해서 지난 50년간 이 전태일 열사의 뜻을 이어온 어머니 이소선 여사를 비롯해서 가족에게 감사의 뜻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노동계 인사가 이렇게 큰 훈장을 받는 거는 좀 보기 드문 예인 것 같아요. 저는 기억이 없어요. 네, 이 무궁화장은 군부대 인사 중에서 국민이 가장 신뢰한다는 뜻이다라고 말을 하기도 했는데요. 여기까지는 칭찬을 한 듯 했는데 이후 기자들과 만나서는 윤석열 총장을 야당 정치인이라 볼 수 없다. 그리고 윤석열 총장이 확실하게 자기 소신을 가진 것에 대한 관심이지 반드시 윤석열 총장이 대선 후보로서 지지도가 높다고는 보지 않는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네. 국민의힘에서도 굉장히 좀 고민이 큰 것 같아요. 네네. 자기 당 소속 정치인은 전혀 뜨지 않고 외부에서 이렇게 되는데 이 윤석열 총장이 국민의힘에 올 거라는 또 보장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여러 또 고민이 보이고 검찰이 오늘 윤석열 총장의 장모를 내용이 그렇게 복잡하지 않은 것 같아서 검찰 수사 결과가 금방 나올 것 같습니다. 좀 네. 지켜보시죠. 정부가 택배 기사들의 과로사 막기 위해서 대책을 내놨습니다. 네, 현재 택배 기사들이 하루 평균 12시간 주 6일 일하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하루 평균 12시간요. 주 네. 6일. 일주일에 72시간이나 평균적으로 일을 한다. 전태일 열사가 네. 가신 지 50년 됐는데 하루 평균 12시간이요. 이건 뭐 거의 좀 살인적인 노동 시간이라고 보입니다. 네, 문제는 이것이 평균이니까 이보다 더 일을 하는 노동자들도 상당히 많다라는 건데 네. 그래서 정부가 이 택배기사 과로사 방지 대책을 내놨습니다. 핵심 내용은 심야 배송 금지 그리고 주 5일제 확산입니다. 네. 이에 따라 택배사는 앞으로 이 자사의 여건에 맞춰서 분류, 집과 배송을 합한 이 택배기사의 일 최대 작업 시간을 설정을 하고 이를 준수해야 합니다. 노동 시간은 준수해야죠. 네, 그리고 신선식품을 제외한 상품은 오후 10시 이후 배송을 금지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네. 그리고 내년 상반기 안에 마련할 이 택배기사 표준계약서에는 이로 인한 지연 배송 등을 이유로 계약 갱신을 거절하는 등 부당한 처우를 금지하는 내용이 포함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노사 합의를 거쳐서 택배기사 토요일 휴무제 등 주 5일 작업체계 확산을 유도하는 방안도 포함이 됐습니다. 네. 이 택배 가격 구조도 개선하기로 했는데 이 택배사 간 가격 경쟁이 심화되면서 그동안 택배비 무료 같은 이런 좀 케이스들이 많았습니다. 문제는 그 부담이 택배기사들에게 전가가 됐다라는 건데 그게 문제죠. 네, 그래서 더 많은 배송을 해야 그 일정 수준의 삶을 유지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구조를 바꾸겠다라는 겁니다. 저기 택배 기사님들이 가장 좀 고쳐달라고 하는 게 분류 작업 시간. 네. 이거 분류 작업도 이거 노동 시간이다 이 얘기했는데 이것도 조금 고쳐질 수 있습니까? 네, 근데 이것이 가장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결론을 내지 못했습니다. 예사님. 그럼 오늘 뭐 되겠는데 내가 그래서 아, 그러세요? 예예. 그럼 일 보세요. 예예. 알겠습니다. 아무래도 늦어서 안 되겠다. 늦어야 되겠다. 예예. 조명 관련해서 뭐 진행하는 거 있으면 연락 좀 주시고 사장님. 예, 수고하세요. 아따, 약속도 깨졌겠다. 어디 가서 저녁 먹고 숙박을 할까나. 구서 IC 옆에면은 부산대 쪽이요. 부산대 쪽.
그쪽 근처에 장전동 옆에 가면은 무슨 역이더라? 그쪽으로 이동합시다. 네. 어버이연합 추선희 사무총장이 결국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네, 이 국가정보원과 공모해서 그 옛 여권을 지원하는 각종 관제 시위를 주도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대한민국 어버이연합 추선희 사무총장이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이 됐습니다. 예.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 9부는 명예훼손 집회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국가정보원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 추선희 씨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는데요. 예. 재판부는 외부에서 국정원의 정치 관여에 조력하는 행위는 불법성이 커서 처벌하지 않으면 재발을 막기 쉽지 않다라고 실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예. 그리고 1심에서 무죄로 봤던 그 CJ 방송에 대한 공갈 혐의에 대해서도 유죄로 봤습니다. CJ 측이 기본적으로 어버이연합에 대한 불안감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건데요. 당시 추선희 씨는 이 CJ 그룹 본사 앞에서 이 CJ 계열 방송사가 진행하는 이 정치 풍자 프로그램을 좌편향이라고 규정하고 집회를 벌인 뒤에 국정원 등을 통해 영향력을 행사할 것처럼 협박해서 CJ로부터 2,200만 원을 빼앗은 혐의를 받고 있었습니다. 아니 협박하고 국정원을 이용한다고 협박하고 돈을 빼앗았으면 이게 당연히 유죄가 되는 게 맞는 거 아닌가요? 상식선으로? 네, 그래서 2심에서는 유죄로 나왔는데 1심에서는 무죄로 갔고요. 네. 추선희 씨는 법정에서 솔직히 억울하다라고 주장하면서 지금 구속되면 장사하고 있는 가게가 당장 문을 닫아야 한다고 호소했지만 법정 구속됐습니다. 어버이연합 추선희 사무총장이 법정 구속됐습니다. 성관계 영상을 불법 촬영했어요. 그리고 이를 유포했습니다. 네. 그런데 이분은 집행유예를 받았네요. 네, 이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 22단독은 성폭력 범죄 처벌법 위반 및 그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종근당 이장한 회장의 장남 그 이모 씨에게 징역 1년의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네. 이 씨는 이 3명의 여성과 각각 성관계를 맺으면서 신체 일부를 영상으로 촬영했고 지난 1월에서 2월 상대방의 동의 없이 트위터에 올렸습니다. 네. 재판부는 범행 과정에서 촬영한 영상에서 피해자들의 신체 노출 정도가 심하지만 이 피해자의 얼굴이 명확히 나오지 않아서 이 실현하기 어렵다라는 이유로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노출은 심한데 피해자의 얼굴이 명확히 나오지 않아서 그래서 집행유예를 줬다고요? 네, 피해자들의 고통은 뭐 관계가 없을 것 같은데 예. 앞서 검찰은 이모 씨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었는데요. 이 검찰은 피고인은 단순히 동영상 촬영에 그치지 않고 상당 기간 트위터에 게시를 해서 상대 여성들을 단순한 유흥거리로 소비에 전시했다라면서 해당 동영상들이 2차 유포돼서 피해자가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당했다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한편 이 이장한 회장의 장남 이모 씨는 이 사건 직후 음주운전 혐의로도 기소가 됐는데 여기서도 1심에서 징역 1년의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좀 이상하죠. 재벌 회장님이나 재벌 회장님의 자제들은 집행유예를 잘 받습니다. 잘 받는 경향이 있습니다. 네. 주스 정상근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마스크 삼행시 계속 도착하고 있습니다. 1458. 마스크 안 쓰면 스트레스 받고 크게 혼날 거예요. 그렇죠. 크게 혼납니다. 돈도 내야 됩니다. 김배공님께서도 보내주셨습니다. 마시거나 먹을 때는 먹고 스스로의 안전과 이웃을 위해서는 쓰고 그게 힘들지 않은 코로나의 예방법입니다. 표로 적어가지고 어디다 붙여놓고 싶네요. 이경준이 둘이 싸움 좀 그만해라. 스트레스 받는다 국민들. 크리스마스 전까지는 둘이 알아서 마무리해라. 네. 누구한테 하는 얘기인지는 저는 모르겠어요. 여러분은 아시죠? 저는 잘 모르겠어요. 41011 많이 답답하고 스물스물 안경 위로 올라오는 습기가 눈은 가리겠지만 클린한 코로나 없는 세상을 위해 잠시 견딥시다. 마스크의 답답함. 이거 정부에 이렇게 보내면 이거 돈 줘야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부 표로 쓸 만큼 훌륭한 것 같습니다. 제가 우리 청취자들을 이렇게 과대평가하는 게 아니고요. 정말 괜찮은 것 같습니다. 제 생각입니다. 진짜 괜찮은데. 교통정보센터 다녀올까요? 오수미 씨? 네, 시각 교통정보입니다. 오후 시간 일찍부터 차량 이동이 많고요. 돌발 지점도 여기저기 생겨나 어려움이 따르고 있는데요. 먼저 서울 시내 북부 간선도로 외곽 구리 쪽으로 중앙 분기점을 지나서 추돌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여파로 내부순환로 기름램프부터 속도를 못 내고 있고요.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 일산 판교 쪽으로도 안현 분기점에서 화물차 관련
그린라이트네, 그린라이트. 야, 가로등이. 아주 초록색인데? 오. 시흥에서 송내 사이로 느리게 이동합니다. 천안 부산간 고속도로 동산 쪽으로 남풍새 예뻐. 아들 2차로에 우정남 화물차가 색깔이. 정차해 있습니다. 이 영향으로 통세 요금소부터 막히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주진우 라이브. 인터뷰. 모두를 위한 경향한 모두의 궁금증 후기입니다. 바이든 미 대통령 당선 첫 외부 일정 왕정 기념관을 찾아 험화했습니다. 그간 바이든 당선 후 한국과 화해의 친구라고 각별한 마음을 시하기도 했어요. 한미 동맹은 굳건하다고 밝힌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정책. 과연 우리 국회에서 우리 정부에서 어떤 준비를 하고 있을까요? 다음 주에 미국 개행 준비하고 있는 송영길 국회 외교통일위원장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조 바이든 후보의 당선을 조금 예상하고 준비하셨죠? 어떻게? 네네, 저희 그 주진우 라이브에서도 그런 얘기를 하셨는데 어떻게 준비했다? 나는 어떻게 예상했다? 이걸 좀 얘기하셔야지. 네, 그렇습니다. 예. 저기 외통위에서 오랫동안 활동하셨고요. 그래서 오바마 대통령 만나고 푸틴 대통령도 만나고 막 그랬는데요. 조 바이든 후보님과 좀 만나신 적이 있으세요? 저는 그때 메렌데스 지금 상원 외교통위원회 간사분이 초선 의원 시절에 쿠바 난민 출신이거든요. 그때 모임에 초청을 갔다가 오바마 상원원이 그때 대통령 되기 전에 오바마 상원 온 거라 바이든은 본 적은 있지만 따로 만나면서 정말 제가 충분히 됐을 상황 아니었습니다. 알겠어요. 좀 자랑처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 불복의 길을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이게 또 좀 외교적으로 변수가 되지 않을까요? 그렇습니다. 많은 걱정을 보고 있습니다. 사실 민주주의와 시장경제라는 가장 구소동. 후방으로서 저희 그래, 구소동. 하고 있고 미국이 슬기롭게 법적 절차에 따라 평화적 구조 기본의 기구를 사용하는 건 간절합니다. 그리고 동시에 우리는 우리 대한민국 민주주의에 대한 자부심을 느끼게 되고 소중한 우리의 가치를 잘 지켜가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트럼프 대통령이 저기 안 물러나고 플로리다로 가서도 계속해서 이렇게 소송하겠다고 하겠다고 하면 뾰족한 방법이 없을 것 같은데요. 12월 8일까지 아마 결정을 해야 될 거고요. 만약 안 되면 이제 연방 대법원에서 최종 결정을 하겠죠. 재검토 의결을 이제 되면 아마 이게 다시 번복되기는 어려울 걸로 보여지고 사실상 트럼프 대통령 주변 측근이나 그 정부 인사들도 많이 이제 바뀌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저는 결국 승복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자,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이십니다. 그리고 바이든의 외교 통일 정책에 대해서는 어떻게 전망하고 계세요? 저는 이제 기본 관점이 예. 우리 대북 문제나 한반도 외교는 대한민국이 어떻게 끌고 갈 것인지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있습니다. 예. 물론 미국의 내용도 매우 중요하지만 예를 들어 김대중 대통령께서 클린턴과 잘 손발을 맞춰오다가 조지 부시 대통령이 됐잖아요. 예. 처음 가셔가지고 만났을 때 조지 부시가 디스맨, 이 사람 무슨 소리라는 그런 예. 어떤 경우에 안 맞는 말까지 들어가는 수모를 참으면서도 부시를 끝까지 설득해서 결국 도라산역까지 부시 대통령을 모시고 와서 그 햇볕 정책에 찬성하게 만든 거잖아요. 예. 우리 노무현 대통령께서도 정말 이 악의 축이라 그러고 내일 모레 북한을 폭격할 것 같은 부시를 달래서 이라크 파병을 전통해서 서리제마 부대를 파병하면서 결국 설득을 시켜가지고 9.19 비핵 합의까지 만들어냈거든요. 네. 마찬가지로 저희는 트럼프든 오바마, 바이든이든 우리 문재인 정부가 확고한 한반도 평화 완성을 가지고 미국의 담당자들을 설득하고 변화시켜서 같이 접점을 찾아나가는 자세가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이번에 그 미국 가셔서 설득할 사람들 몇 명 이렇게 생각해 두셨어요? 예, 이제 쭉 만났는데 사실 아시다시피 코로나 상황이고 네. 더구나 이제 트럼프 쪽에서 불복을 하고 있어서 약간- 트럼프 쪽 국무부에서 모든 협조를 안 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아, 알겠지? 지금요? 네, 뭐 외국 정상들이 전화를 오더라도 사실 미 국무부가 번역 시스템이나 이 접촉 전화선 같은 걸 연결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예. 그런 서비스를 지금 전혀 제공하지 않고 있고 특히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기자들이 인수위팀을 협력하냐고 물어보니까 짜증을 내면서 트럼프 2기 인수팀이 지금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말을 했기 때문에 상당히 정말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어린자리가 쉽지가 않은 상황이죠. 네. 어렵지만, 가서 이제 네, 어렵지만 그래도 좀 잘 돌파해 주세요. 가서 열심히 좀 만나보고 오겠습니다. 최근에 지금도 미국 방문 중이죠.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그 방미한 걸 두고 국민의힘에서는 연일을 비판하고 있어요. 왜 이게 부적절하다는 얘기가 나오는 거죠? 아니 이제는 못하지 않겠어요? 왜 지금 대선에 떨어진 이 트럼프 대통령이 폼페이오 장관을 만나러 가느냐? 바이든 쪽은 만나지도 못할 거면서 시기가 부적절하다. 뭐 이삿짐 나르는데 뭐 뒷북치러 가느냐 이런 비아냥이 있었고 처량한 외교다라고 이렇게 폄하를 했는데 네. 만약에 안 갔으면 왜 안 갔냐고 또 뭐라 그랬을 거예요. 아, 그렇겠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네. 뭐 우리가 제일 먼저 갔잖아요. 사실상 4년 전에는 트럼프 당선됐을 때 아베 신조 총리가 제일 먼저 사적으로 트럼프 빌딩, 뉴욕 빌딩을 찾아가서 만난 거 아닙니까? 예. 근데 우리는 지금 우리 미국의 우방국 중에 아마 제일 먼저 외교부 장관이 만난 거 아니겠어요? 네. 저는 선제적 외교로 잘한 게 아닌가 생각이 들고 예. 이게 대선 전에 약속이 됐는데 떨어졌다고 안 만나면 인간적으로 되겠어요? 아, 그렇죠. 저도 선거 떨어져 봤는데 떨어질 때 안면 바꾼 사람 제일 인상에 남습니다. 네. 아, 두고두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가요? 그리고 폼페이오 이 사람도 공화당의 차기 강력한 대선 후보 중에 한 사람이에요. 네. 미국은 민주당 의원에 항상 정권이 왔다 갔다 하는데 그리고 더구나 이번에 이 공화당의 예상보다 선전해서 상원 과반수를 계속 유지할 것 같습니다. 예. 그럼 미국 사무는 막강한 힘을 갖는 조직입니다. 예. 우리 한반도 정책에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당연히 만나는 다른 것이고 특히 유명히 WTO 사무총장을 절대 사퇴하지 말라고 폼페이오 장관이 해왔기 때문에 네. 이 처리 문제도 중요하다. 이거 어떻게 처리해야 됩니까? 제 생각에는 마지막 회생의 길은 우리가 뭐 미국이 하지 말라는 끝까지 안 할 건 아니지만 미국한테 하지 말라면 우리가 대안을 미국한테 물어봐야죠. 네. 하지 말란다고 안 할 게 아니라 그러면 당장 일본부터 설득을 해주라. 그렇죠. 일본이 사사건건은 지금 우리 이명희 장관 성모도 당하고 다녔다는데 폼페이오 장관께서 그렇게 오건조는 통상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이명희 장관을 해준다면 고마운 일인데 일본을 설득해주고 또 바이든 행정부 당선자와 협의가 돼주면 바이든의 당선을 이유라든지 국제 기구는 대폭 환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아, 여기는 구서 이동 앞입니다. 다자주의가 복귀가 될 걸로 예상되기 때문에 같이 유명희 장관에 대한 공감대가 만들어진다면